혹시 키가 이거는 크셔가지고 제가 의자도 키가 큰 게 아니라 안전키가 한 190 됩니다. 그리고 얼굴은 아마 제가 볼 때는 단원 큰데 완전 작게 나오실 거예요. 오늘 근데 한석규 닮았어요. 감사합니다.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네? 자, 시작하기 전에 참고로 저는 대본대로 하지 않습니다. 저 좋아요. 저도 그래요. 저는 그냥 약간 프리토킹이 좀 좋고 저도 그래요. 갑자기 긴급한 질문을 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투리입니다. 혹시나 못 알아듣는 단어 있거나 하면 중간에 네. 수도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사님 통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사이클럽의 신낙윤입니다. 오늘은 어마어마한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 또 사무실의 두 번째 손님입니다. 죄송합니다. 첫 번째는 아닙니다. 좀 네. 늦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얼굴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앞에 TV 브라운관이 크게 보이는데 야 이거 좀 자괴감 드는데요 이거? 네. 자, 오늘 코워크 시티의 김경수 대표님을 자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코워크시티 김경소입니다. 네. 저희 코워크시티는 공유 오피스를 전신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요. 현재는 전국적으로 사업자 주소지 대여 플랫폼에 업계 1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업계 1위의 근거는 키워드 검색량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게 전국적으로 지금 통신 판매 그리고 여러 비상주 사무실을 사용해서 사업자를 내시는 분들에게 사업자 주소지 대행을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업계 1위가 딱 눈에 딱 이게 기억에 딱 남는데 언제든 이게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기준이 언제 기준인가요? 어제 확인했을 때도 그렇고요. 어제까지 완전 실시간이네요. 야, 진짜 업계 1위. 야. 혹시 제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비상주 사무실을 사업하시는 분들이 한 어느 정도 되나요? 글쎄요, 저희도 정확히 파악을 하진 이제 않았는데요. 경쟁사라고 하죠. 네네, 500군데가 넘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500군데 넘는 것 중에 지금 1등을 하고 계신. 일단 언제든 뒤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네이버랑 이제 구글에서 비상주 관련 비상 사무실 관련된 업체를 검색했던 키워드로는 네. 코워크시티의 검색량이 압도적인 1위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 끝내주네요, 진짜. 지금 사이클럽을 네. 저희가 사실 알게 된 계기가 유튜브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저희 신낙윤 대표님을 영상을 몇 번 보다 보니 너무 에너지가 넘치시고 파이팅이 넘치시고 실제로 그 좋은 취지라고 하죠. 그 의도가 사람의 의도가 너무 맑아 보이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연락을 한번 해서 네. 우리가 어떤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지 얘기를 해보자라고 제안을 드렸고요. 네. 감사하게도 흔쾌히 받아들여 주셔가지고 이렇게 또 촬영도 같이 하게 됐습니다. 아우, 맑아 보인다는 말이 귀에 팍팍 꼽히네요. 맑아 보이세요. 아, 진짜요? 43살에 맑아 보인다는 얘기 여러분들 너무 오늘 제가 오늘 이사님 오늘 뭐 한번 회식 한번 할까요? 맑은 영혼. 맑은 영혼을 대표님 너무 감사하고요. 몇 가지 좀 질문을 네. 드릴게요. 오늘 오신다고 해서 서칭을 많이 했습니다. 네. 기존의 영상도 이제 참고를 하셨고 근데 거의 유튜브는 채널은 거의 안 키우시고 남의 채널만 계속 나오시더라고요. 네.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유튜브는 너무 어려운 것 같고요. 네. 저는 이제 저를 잘 알아요. 그래서 아직 공부가 되지 않았고 좀 확실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도전을 잘 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코워크시티 역시 사실 많은 이제 어떤 제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어마어마하던데 그런 제휴된 기업들이 네, 제휴는 이제 어마어마하던데 정말 어마어마하던데 열심히 찾았습니다. 좀 이따가 제가 제휴된 기업들 리스팅 한번 지금 영상으로 지금 드릴게요. 이 정도 되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다니셨던데 네네. 어떻게 또 그렇게 제휴를 다 맺고 직접 다 네, 알아보신 거예요? 그럼요. 와, 진짜 대박. 네, 진짜 어마어마한 경력도 있으시고 진짜 17살 때부터 구매 대행 경험을 하셨었고 네. 그리고 캐나다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진짜 엄청난 경력을 가지고 계시던데 참고로 제가 주주입니다. 그런가요? 네, 주주기도 하고 지금은 아니라서. 진짜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주신다면. 네네. 네. 저희 사실 저희긴 해요. 저희 가족은 제가 중학교 때 캐나다라는 캐나다 토론토로 이민을 가게 됐었고요. 그곳에서 중고등학교, 대학교, 한국에서는 군대밖에 안 나왔어요. 군대 갈 때만 잠깐 들어왔었고, 다시 또 가가지고 직장 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고, 뭐 다양한 경험을 했었는데,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아무래도 좀 현지이다 보니까, 한국에서 그냥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름 있는 한국 회사에 들어가듯이, 저도 캐나다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캐나다라는 데를 조금 다녔었는데요. 길진 않습니다. 짧게 다녔는데 너무 자괴감이 많이 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요? 저는 제가 솔직히 멍청하다는 생각은 안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멍청하다는 생각을 거기에서 늘 했어요.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서. 근데 어쨌든 마이크로소프트의 인사 담당자가 대표님을 채용했잖아요.
그러면 그 수준에서 맞다는 잘못 본 거죠.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하, 진짜로. 그럼 혹시나 대표님 들킬까봐 빨리 나오신 건가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실제 근데 이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네. 참 난 누구 여긴 어디부터 시작해서 내가 뭘 해야 될까? 나는 먹고 살 수 있을까? 뭐 별의별 좀 자괴감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자존감이 많이 낮아졌는데 그 문화가 좀 그래서인지 제가 또 어렸을 때부터 계속 장사랑 사업에 관심을 가져서인지 회사 내에서도 되게 창업을 장려하는 그런 뭐 TF라고 하죠. 뭐 태스크 포스를 TF 팀을 따로 자기들끼리 꾸려요. 그래서 별도의 사업을 도전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데모 사업을 많이 시도를 하는데 그 과정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아, 그러면 기업에 어떻게 그러니까 포함이 되어 있는데 자기 사업을 하실 수 있는 오히려 장려해요. 왜냐면 사업을 해봐야 기업이 어떤 애티튜드를 가지고 있고 뭘 추구하고자 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지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또 힘든 것도 고생을 해보고 네. 그렇게 해서 뭐 잘 크면 벤더사로서 거래처가 되기도 하고 만약에 정말 잘 되면은 인수합병이 되기도 하고요. 뭐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기회를 직원들한테 제공을 하더라고요. 와,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정말. 아, 역시 마이크로소프트 자체가 뭐 세계 지금 거의 이제 시가총액 1위 한 5% 이내에 들었거든요. 아, 네네. 그렇죠. 제가 애플하고 곧 뒤집힐 것 같아요. 그만큼 여유가 넘쳐서 그런가? 뭐 직원들이 언제든지 사업을 해도 괜찮다. 그 사업을 오히려 시너지를 받아서 그런 마인드를 세팅을 또 하는 네. 그런 경우네요. 따라하기 힘들다고 보는 것 같긴 해요. 그러네요. 근데 뭐 사실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직원들도 그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벽에 부딪히거든요. 그렇게 그런 상황들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은 회사의 어떤 존재 자체의 가치라든지 회사에서 해주는 것들에 대한 좀 더 감사함이라든지 내가 회사에 존속되어 있는 게 감사하다라는 이유도 생기는 것 같고요. 그렇죠. 딱 봤을 때 나 마이크로소프트 다녀 이러면 끝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사업을 하는 거라면 일단은 믿고 들어가는 거죠. 그럴 제가 수도 봤을 있구나, 때는 그래요. 내가 봤을 때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이게 명패인 것 같거든요. 뭐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일단 말은 안 해요. 아. 네, 회사 백그라운드 얘기는 절대 안 하고 네. 일부러 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나요? 그런 거는 따로 없었는데요. 네. 그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아, 오히려 왜냐면 그걸 캐나다- 노려요. 그 만약에 오. 마이크로소프트 다니고 있고 재직 중이고 네. 이러한 사업을 합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뭐 다른 뭐 저야 워낙 이제 짧게 다니기도 했고 많은 사업을 안 했지만 이제 다양한 사업을 하신 이제 분들도 보면은 그게 도움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실력주의로 가는 것 같고요. 아. 회사가 잔인해요. 근데 실력이 안 나오고 실적이 안 나오면 해고도 되게 쉽거든요. 아, 언제든지. 네, 언제든지 레이오프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뭐 오늘 나가 이거 돼요. 마케팅 부서에 다니셨잖아요. 어, 영업 정확히- 세일즈 부서가 아니고. 네, 정확히는 그런데도 네, PR이라고 네. 이제 Public Relations라고 하는데요. 네. 한국말로 하면 이제 홍보팀이 네. 되는 거고 그쪽에서 이제 마케팅 부서랑 이제 같이 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마케팅 쪽도 이제 같이 일도 했었습니다. 아니 세일즈 부서야 보통 국내에서야 실적이 안 나오거나 하면은 이제 계약직으로 돌린다든지 그런 실적 위주로 어떻게 평가를 하는데 마케팅 부서는 사실 돈을 쓰는 부서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에 어떻게 언제든지 똑바로 돈을 못 쓰면 그 돈에 맞는 실적이 안 나오면 자른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아요. 와. 저는 오히려 무시무시하네. 한국에 와서 한국의 그런 고용 시장에 대해서 차이점을 보고 되게 놀랬어요. 여러분 저는 혹시 시청자분 아셨던지 모르겠지만 저는 처음입니다. 이런 내용은. 야, 정말 박하네요. 좋게 말로. 그냥 줌 미팅 들어와라고 해놓고선 네. 줌 미팅 들어왔는데 오늘 너가 마지막 날이라서 뭘 준비하고 나가야 되는지 알려줄게. 인사팀에서 갈 거고 파일 삭제부터 시작해서 절차를 알려줄 거야 라고 하고 끝내요. 그게 다예요. 그리고 이제 위로의 말은 좀 건네죠. 근데 뭐 퇴직금이라는 개념 자체도 없고요. 이런 4대 보험이라든지 이런 건 이제 한국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신 직장을 다니는 동안 다른 복지들은 많이 있죠. 그런 차이점은 있습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가장 좋은 복지 한 개만 딱 꼽는다면 어떤 게 있나요? 좋은 복지 캐나다에서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캐나다에 다니셨던 자율성인 것 같아요. 자율성. 네, 회사 자체가 굉장히 스트릭트하지 않고 뭐 예를 들어서 나 오늘 재택근무 할래라고 하면 해. 그러면 이제 자율성 말고 이제 돈으로 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엄청난 복지는 따로 없나요? 돈 같은 경우도 사실 이런 건 있어요. 뭐 포인트를 사실 실적을 어떻게 측정해? 라고 하는 게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HR 이제 Human Resource 사람을 재료로서 어떻게 잘 활용을 하는지에 대한 거거든요. 그 HR 부서들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실적을 파악을 하고 그 실적에 상응하는 상여금은 어떻게 지급을 할지 그러니까 엄청난 노동시장의 어떤 큰 핵심 중에 하나거든요. 그 부분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요. 그 체계가 되게 잘 잡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업무를 네. 얼마 만에 어느 정도의 완벽도를 가지고 수행을 했는지 네. 또한 해당 팀에 어떠한 도움이 또 됐는지 뿐만 아니라 다른 팀의 요청에는 어느 정도에 응했고 다른 팀에겐 또 어떻게 도움이 됐는지 그래서 부서 간의 협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좀 부각이 많이 되고요. 뭐 기본적인 워크플로우는 말 안 해도 마이크로소프트니까 뭐 얼마나 잘 돼 있겠습니까, 그죠? 네, 잘 야, 돼 있습니다. 정말 거기에 나와서 사업을 하신다면 지금 코워크 시티가 업계 1위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지 않을까 싶긴 해요. 아니에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해서 한번 네네네. 여쭤봤습니다. 제 주위에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다닌 분 한 분도 없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여쭤봤어요. 좀 길었다면 제가 알아서 컷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남매가 창업을 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함께 사업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그것도 남매. 네, 쉽지 그리고- 않죠. 그리고 비상주 사무실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으시다면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남매가 창업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놀라시곤 하시더라고요. 그럼요. 저는 이제 놀라시는 걸 보고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놀랄 거리구나라는 게 되게 신기했고요. 저희 남매는 워낙 어릴 때부터 친했고 뭐 고등학교 같은 데 나왔고 대학교도 저희가 이제 워터루 대학이라고 같은 데 나왔는데 성향 자체는 엄청 달라요. 아, 성향은 완전 달라요? 네. 아. 둘 다 노는 거 좋아하지만 네. 같이 뭐 저희는 뭐 보드 타러도 같이 가고 스키여행도 같이 가고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저희 누님 같은 혹시 경우는 죄송하지만 저는 ENTP요. 아, 혹시 누님분은? ENTJ예요. TJ. 아, 그렇구나. 네, 그렇습니다. 아, 네네. 근데 이제 저희 누님 같은 경우는 학구파이거든요. 워낙 어릴 때부터 공부를 좋아했기도 하고요. 뭐 학사를 같이 하고 뭐 석박사까지 이제 한 케이스고 워터루 대학을 졸업하고 저희 누님은 이제 석박사를 하고 뭐 캐나다 주정부의 그 통계청의 그 전략기획 쪽에 들어가서 뭐 통계 관련이라든지 그런 뭐 경제 전략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일을 했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회사 생활하면서 장사 아닌 장사, 뭐 사업 아닌 사업을 계속 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좀 맞았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저도 좀 많이 힘들었던 적이 많아요. 사업이 잘 안 되기도 하고 핵심은 코로나 때 아. 많이 무너졌어요. 저도 이제 유통업을 이제 북미 쪽에서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실제로 오프라인으로 매장을 운영하셨나요? 매장을 운영했다기보다요. 네. 그때도 이제 파트너십으로 운영을 많이 했었고요. 오프라인 사업을 파트너십을 맺는 상태가 가장 저희의 큰 매출의 이제 그렇겠네요. 부분이었는데 많이 좀 무너지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힘들었고요. 저희 누님한테 제가 워낙 정신적으로 많이 좀 의지를 하다 보니까 누나 그냥 같이 할래?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하자 뭐 라고 얘기가 돼서 시작을 하게 됐고 비상주 사무실은 저희가 비상주 사무실을 처음으로 같이 한 건 아니고요. BNU라고 Baby Needs Us라는 유아 브랜드를 먼저 런칭을 했어요. 안 그래도 네, 봤습니다. 요 브랜드까지도 런칭을 네. 해서 지금 운영하고 계나요? 네네네. 그래서 미국이랑 캐나다 아마존에 입점을 해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고 현재는 미국은 이제 스톱을 했고 네. 캐나다에서만 좀 더 적극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브랜드고요. 운영은 이제 저희가 얼마 전부터는 다른 이제 저희 친구가 운영을 대신해서 하고 있고요. 그 와중에 또 같이 한국에 오게 된 거예요. 우연찮게? 네, 저는 이제 지금 와이프랑 이제 한 7년의 연애를 했는데 네. 롱디만 한 5년을 하다 보니까 4년 반 이렇게 하니까 너무 빨리 같이 있고 싶어서 결혼하자라고 했더니 그럼 한국 와라 아하. 라고 해서 나 들어갈게 해서 들어갔고 나 몰라 나 들어갈게 완전 맞춰빠네요. 아, 간다. 네, 저희 누님은 나도 갈래 재밌겠다 그래서 조카들이랑 다 같이 들어온 거예요 한국에. 그래서 한국에 와서 공유 오피스에 들어가서 실제로 저희가 조그만 공유 오피스 들어가서 같이 일을 했어요. 아, 원래는 그냥 공유 오피스를 운영을 하기 전에 내가 그냥 들어가서 거기에서 생활을 하셨네요. 근데 유아 브랜드 이제 열심히 뭐 광고하고 막 이래저래 했었죠. 네. 근데 이제 뭐 많은 좀 그런 걸 좀 봤던 것 같아요. 시장에 좀 불합리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이제 ENTP인데 ENTP 성향 자체가 조금 할 말은 다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저는 좀 약간 억울한 거 못 참아요. 그리고 남이 억울한 것도 못 참아요. 왜냐면 그거는 팩트가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주의거든요. 저는 현실주의보다도. 근데 비상주 사무실이 버추얼 오피스라는 건데 그 역사가 미국에서부터 왔어요. 그래서 아주 오랜 20년이 넘었고요. 한국에 들어온 지는 17년, 18년이 됐는데 네. 제도화가 된 지는 12년도 안 됐어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공유 오피스만의 특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한 계기로 굉장히 값을 비싸게 부르더라고요. 비상주 사무실이 뭐 70만 원, 1년에 60만 원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어디 한국에서? 네. 아, 초창기 때? 네, 그래서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에 상응하는 가치가
있으면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샤넬, 에르메스 5천만 원짜리 가방 그렇죠. 산다고 요거 안 하잖아요. 왜냐면 그 가치가 있고 퀄리티가 따라주니까 그 브랜드 가치를 하는 브랜딩의 과정도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사실 그러한 것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없이 무작정 값을 높게 받는 거예요. 왜냐? 공급자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아는 정보가 불분명하다는 불분명하다는 정보의 이유만으로. 비대칭으로 인해서 저는 이제 거기서 결심을 했죠. 이건 한국 사람한테 좋은 게 아닌 것 같다. 뭐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외국에 나가면 애국심이 더 커지거든요. 저희 가족은 외국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17년 동안 해외에 살면 애국심이 커져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한국 네. 사람들이 한국 사람 왜냐면 거기서도 하는 말이 동포와 동포를 괴롭힌다라는 말들이 있어요. 해외 이민 가면 한국 사람을 조심해라 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대로 뭔가 좀 모르겠다. 우리는 이게 정말 비상주 사무실을 찾는 사람들은 사무실 임대 비용도 부담이 되는 건데 사업자 등록을 부담 없이 하려고 안전하게 일단은 비용이 들지 않게 하려고 비상주 사무실을 이용하는 건데 정해지지 않은 비용을 그냥 부과하는 것이 맞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우리가 좀 그런 좋은 사실들을 딱 캐치를 하셨네요. 네, 그게 너무나도 너무 명백히 화가 보였어요. 나셨네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화가 났다기보다는 그냥 좀 공감이 됐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여러 실제로 비상사무실을 이용하는 저희 개인적인 친구들이라든지 얘기를 했더니 그거 그냥 그렇게 하라면은 그렇게 해 라고 저희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공유 오피스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코워크시티라는 이름 자체가 네. 코워크 시티 그래서 함께 일하는 어떤 도시화를 만들자라는 개념으로 시작을 그렇네요. 했고요. 모두에게 정말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뒷면에는 그 어떠한 비밀도 없고 정말 투명하게 운영을 하자라는 개념으로 저희가 지금 전국적으로 사업자 주소 대여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와, 갑자기 제가 작아진 이유 알겠습니다. 사이클럽 아무 이유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사이클럽의 뜻은 정말 단순하거든요. 원래 회사 이름은 이렇게 지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이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생각이 드는 게 단순히 한국에서 PC방 처음 나왔을 때 1시간에 얼마였냐면 1시간에 2,500원 했어요. 2시간 하면 5,000원이고 4시간 하면 10,000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비쌌거든요. 근데 그게 더 전에는 5,000원씩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 하셨던 것처럼 수요와 공급이 따라서 너무 없었던 거거든요.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 스타크래프트 처음 나왔을 때. 그때 친척들하고 다 가서 인당 한 2만 원씩 3만 원씩 다 내면 그때 친척들이 한 8명이면 얼마예요? 게임에서 한 2시간 게임하고 3시간 게임하는데 몇만 원씩 내니까 그게 30만 원, 40만 원씩 내고 게임비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얼마예요? 지금 300원 하잖아요, 시간당. 맞죠? 지금도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먹으러 간다고 하죠, 이제 PC방에. 그런 것처럼, 와, 이 공유 오피스가 그만큼 비싼지 몰랐어요. 저는 이 사업을 하고 공유 오피스라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근데 너무 싸게 저렴하게 잘 돼 있길래 거기에 또 우편물까지도 다 관리해주고 야, 이 사람들은 뭐 해서 사업하지? 뭘 어떤 수익을 내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1년 만에 브랜드를 런칭해서 5,000% 성장을 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5,000% 성장에 5,000%? 이거 잘못, 이사님 잘못 쓰신 거 아니죠, 이거? 5,000%예요? 우와. 예. 5,000% 성장의 근거와 사실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런칭을 하고 첫 달의 매출과 이 5,000%도 사실 몇 달 전이긴 해요. 몇 달 전에? 네네. 몇 달 전에 이제 월 매출을 비교를 해봤을 때 그리고 매출뿐만 아니라 계약자의 수라든지 그런 것들을 비교를 해봤을 때 50배 정도 늘었더라고요. 50배면 5,000% 이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지금도 진행 중인 상황이네요. 예전 과거가 아니라 네네, 그럼요. 실시간 데이터네요. 네. 5,000% 성장이. 근데 저는 사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가 비록 지금은 업계 1위라는 키워드 검색량 1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저희가 그거를 쭉 유지하라는 법은 없고요. 오히려 그거는 더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늘 따라오는 사람이 없으면 나태해져요.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모든 세계의 신기록은 뒤에 페이스메이커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많은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하실 수 있고 비상사무실 역시 창업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정보를 굉장히 많이 오픈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하셔야 저희만의 차별성도 나오고 저희가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도 있구나 라고 다시 돌이켜서 벤치마킹을 할 수도 있고 계속 성장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뭐 성장의 비결이라고 한다면 그냥 어제 했던 생각을 내일 반복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계속 새로운 생각을 하고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원래 대표님 이 약간 그런 그러니까 행동 성격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그러신 것 같아요. 원래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계속 못 하시죠. 조금 힘들어요. 맞죠? 네, 조금 힘들어요.
제가 바로 알아냈습니다. 들켰습니다. 이런 분의 성격이 보니까 똑같은 루틴대로 계속 하는 걸 아예 너무 힘들어요. 네, 힘들어요. 맞죠? 네. 새로운 일을 계속 만들고 막 답답하고 힘들고 자아 실현을 못 해요. 아, 제가 바로 느꼈습니다. 이러신 분이 이런 분이 사업을 해야 돼요. 맞아요. 근데 저도 약간 끼워 맞추기 하자면 저도 약간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뭔가 루틴대로 1, 2, 3, 4 계속 하면 잠아요. 벌써 잠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도 사업을, 물론 사업하기 전에도 제가 세일즈, 그러니까 제 채널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벤츠 자동차나 이제 세일즈맨이었어요. 세일즈맨을 거의 10년 넘게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이 변동성이 심하잖아요. 이 사람을 상대하는 맞아요. 일이. 근데 물론 그 스트레스 때문에 오래 지속을 못했지만, 근데 지금도 이 사업 자체가 너무 불특정한 다수의 사건들이 발생을 하니까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는데 더 또 재밌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왠지 대표님도 그런 느낌. 이신 것 같습니다. 너무 멋있는데? 자, 그러면 지금 사업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코워크시티. 네네. 이게 비상주 사무실을 계약할 때 주의사항이 따로 있을까요? 뭐 사실 어떻게 보면은 비상주 사무실을 계약할 때가 아니라 어떤 거래를 할 때든 주의사항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요. 뭐 우선은 정말 신뢰할 만한 업체인지를 알아보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그러면 신뢰할 만한 업체란 무엇이냐? 업체냐, 어떤 것이냐? 뭐 예를 들어서 솔직하지 못한 업체라고 저는 그냥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먼저 하는데요. 네. 그게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좀 피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누구든 사람이든 업체든 어떤 의도? 네, 어떤 의도. 그 의도란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공포 마케팅이라고 하죠. 뭐 비상주 사무실에 접목을 하자면 뭐 전대차 계약은 하지 마세요. 뭐 위험해요. 임대차 계약만 하세요. 라고 하는데 사실 굉장히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안타까워요. 실제로 그런 얘기에 혹하기도 하고요. 사람이 심리를 이용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심리를 이용한 게 마케팅이니까 잘못됐다고는 말 안 하지만 안타까운 현실은 팩트가 아니에요. 전대라는 단어가 한국에서 굉장히 공포스러운 단어로 여겨지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렇게. 근데 왜 공포스러울까를 보면 왜 공포스러울까요? 그냥 사기 맞을 것 같아요. 그냥 느낌에. 그죠? 그냥. 느낌이죠. 예. 전대는 알려드리면 네. 어떠한 공간을 임차인이 임차를 한 뒤 다시 그러니까 대여를 해준다. 또 대여해, 맞아요. 또 대여니까 내가 어떤 일이 생길지는 몰라요. 근데 이게 왜 위험할까요? 내 없이 뭔가 다른 일이 생길 수 있잖아. 뭔가 다른 생기면 안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자, 이게 위험한 무섭다. 부분은 집입니다. 집 같은 경우는 보증금을 받죠.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사람이 1억을 보증금을 내고 들어갔는데 1억으로 10명한테 빌려줘요. 그럼 위험한 게 맞아요. 그렇네요. 전대는 보증금이 있으면 위험한 게 맞습니다. 사무실도 마찬가지고 모든 공간들이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실제 공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험한 게 맞아요. 예를 들어서 네. 보증금을 1억을 내가 냈는데 1,000만 원씩 10명한테 받았다고 쳐요. 그럼 똑같이 1억이니까 어떻게 보면 똔똔이잖아요. 똔똔이죠. 네. 그러면 뭐 사실 집주인이 1억을 돌려줄 때 저한테 1억을 돌려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한테 10명한테 1,000만 원씩 돌려주면 사기 피해가 없겠죠? 없죠. 근데 공간을 사용을 못 하잖아요. 나만 사용하는 곳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게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전대가 위험한 게 맞아요. 그래서 전대 사기라고 하는 거는 주택, 아파트, 주거 공간에 대해서 이제 해당이 되는 게 맞고요. 네. 비상주 사무실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네요. 전혀 관련이 그렇네. 비상주 사무실은 보증금을 받지도 않고 만약에 그렇네. 받는 곳이 있다면 이제 조금 피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최근까지는 3개월 단기는 보증금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는 뺐거든요. 왜냐면 받을 필요성을 못 느끼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뺐고요. 필요성이 없다는 게 회사가 커져서.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보증금을 받는 이유는 네. 단기로 사업자를 냈다가 어떻게 보면은 잠수 아닌 잠수를 타는 분들을 대응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렇죠. 네. 잠수 타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네, 저희가 관리를 잘해드리기 때문에 잠수 타는 분들이 없다는 이제 데이터가 나와서 입증이 됐다. 우리가 이것을 어떠한 수익 구조를 잡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신용과 신뢰에 어떻게 보면은 대응책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 고객을 먼저 안 믿었던 게 아닐까? 우리가 먼저 신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제도를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네, 그래서 전대는 사실은 위험하지 않은 게 맞습니다. 또한 전대차 계약서를 전대 동의서 없이 제공한다면 사기가 맞아요. 동의 없이? 네. 근데 전대 동의서와 함께 제출한다면 임대차 계약서와 100% 동일한 효과를 누리기 때문에 전대차라고 해서 위험한 것도 아예 없고요. 또 다른 케이스로는 전대차를 하면 언제 튈지 몰라요. 뭐 이런 얘기가 많아요. 그렇죠. 업체가.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보는 건 임대차는 안 그럴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경매를 해서 정말 저렴하게 사무실과 상가를 구매를 하고 매입을 한 뒤에 다양한 업체들을 이제 받고 나서 작정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재경매를 넘기던지 아니면은 사업자를 말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사실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네요. 오늘. 마음만 맞네. 먹으면 다 할 수 마음만 있어요. 먹으면 다 그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어떤 업체가 저처럼 얼굴을 드러낸다. 그건 신용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얼굴을 드러내고 하는 사기 행위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용과 신뢰를 그럼 어떻게 판단해요는 정말로 그 회사가 어떠한 얼굴을 드러내는지 이 기준 기준 자체가 그 기준이 자체가 되는 게 아니라 아니라 네, 정말 이 회사의 계약서의 내용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 회사가 어느 정도의 투자를 하고 있는지 이 회사가 꾸준히 갈 수 있도록 어떤 대기업과 정부와 어떤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네. 그 부분을 사실 저희 코워크시티가 계속 준비를 하려고 노력을 해왔고 때문에 정부 국세청 본청 그리고 각종 도시의 이런 구청 그리고 세무서와 대응을 하는 이런 전담팀도 저희가 인하우스로 보유를 하게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는 이제 대기업들과도 다양한 제휴를 맺고 있어요. 네. 그 대기업이라는 게 뭐 저희가 괜히 하는 대기업이 아니라 정말 대기업 그리고 글로벌 기업과도 제휴를 맺는 그 과정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죠. 많은 걸 입증해야 돼요. 근데 일단 그 입증에서 통과가 됐다. 음. 라는 것 자체로도 일단 저는 신뢰는 어느 정도 저희가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잠시 대표님 이렇게 조금 흔들리라고 돈을 많이 벌어서 보증금을 안 받았냐라고 제가 살짝 여쭤봤는데 와 조금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 회사에 대한 이런 체계나 이 자부심은 제가 볼 때 옆에서 눈빛을 봤는데 어마어마하세요. 네. 조금도 흔들림이 없으시네요. 제가 워낙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이야기를 많이 한 17년 가까이를 대화를 하면서 특히 또 돈이 조금 이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을 많이 만나 쓸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래도 고가의 차를 판매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나요. 그러니까 약간 자기 고집이 약간 그런 게 좀 있어요. 이게 맞아요. 약간 똥고집도 있는데 자기 소신 확실하고 내가 뭔가 딱 걸어도 전혀 빈틈이 없고 네. 와, 칼 게 없습니다. 이게 못 알아듣겠죠. 그냥 뭐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쉽게 얘기하자면 비전하고 미션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저희 회사는 돈을 벌려고 하는 게 맞아요. 영리 단체이기 당연하죠. 때문에 저희 뭐 식구들도 있고 직원분들도 있고 돈을 벌면 복지에 쓰고 싶고 직원분들이 웃는 걸 보고 싶고 다만 남을 해하면서까지 하는 거는 가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와. 그리고 뭐 그게 너무 두루뭉술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희 코워크시티가 하고자 하는 사업들도 굉장히 다양하고 많고요. 이제 시작의 단계이기 때문에 계속 뭐 잘하나 어디 지켜보자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켜봐 주셔서 감사하다고 저는 얘기를 해요. 아무래도 업계 1위면은 또 그 경쟁사들이 아마 눈에 불 켜고 어떻게든 오늘도 전화가 와서 어떻게 보면 캐내려 하는 거죠. 하루에도 정말 많아요. 캐내려고 하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떤 커뮤니티가 많더라고요. 한국은 커뮤니티의 힘이 강하더라고요. 엄청납니다. 그래서 무슨 코워크시티는 마음 카페 잘못 걸리면 죽습니다. 그래서 뭐 배짱 장사하니 뭐 배짱이 뭐 이렇게 하니 이렇게 하시는데 네. 그냥 뭐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냥 우리가 잘하고 있다라는 증거 그리고 저는 그냥 고객들만 만족하면 돼요. 고객들만 만족하면 저희 코워크시티가 좋은 서비스를 정말 품질이 좋은 서비스를 잘 제공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표님 이야기하셨던 사이클럽하고 제휴가 된다는 거는 사실 제가 감사한 일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제가 코워크시티 홈페이지 들어가서 제휴된 기업들을 볼 수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말씀하셨던 대기업들이 다 제휴가 돼 있어요. 그 하나만으로도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그 기준들이 까다로울 텐데 그 기준들을 다 부합시키고 제휴를 맺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신뢰를 받으셨다는 거죠. 기업 운영하시는 이 사업 자체가 이렇게 제안을 주셨을 때 저 아마 보자마자 바로 수락했습니다. 네. 그만큼 너무 감사하고 오늘 이 자리가 저희 사이클럽에도 정말 도움이 되길 바라고 무엇보다 저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네. 코워크시티에는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비서 역할을 해주신다고 들었는데 그 서비스 중에 우편물 관리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이거 우편물 관리 못하면 사업자 직권 폐업까지 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사실을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편물 관리가 중요한 이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사업자를 내는 이유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리고 비상주 사무실을 이용하는 이유는 비싼 임대료 대신 저렴하게 사업자를 내시는 거고요. 그러면 집으로 낼 수도 있는데 사업자를 왜 굳이 비상주를 사용하실까요? 첫 번째는 집 주소 노출. 맞죠. 치면 다 나옵니다.
단어 맞아요. 사이클럽 치면은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 그게 저희 가족이 가장 안전하게 머물러야 되는 집을 전 국민한테 보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 거는 맞고요. 잠깐만 이사님, 우리 수강생분 중에 집으로 찾아오셨죠? 맞죠? 네, 맞아요. 와, 그때 저희 깜짝 놀래가지고 그거 뉴스에도 많이 나옵니다. 바로 비상주 계약을 하셔가지고 네. 집 주소 다 지었다. 진짜 실제로 막 네. 너무 놀라셨다고. 실제로 그래요. 띵통 하길래 누구세요 했더니 저 물건 반품하러 왔는데요. 어. 반품 안 된다길래 왔어요. 사무실인 줄 알았는데 집이네요. 그래가지고 사무실 애가 울고 있어서 잠시만요 하고 막 문 닫고 막 그런 사건이 실제로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요. 어우. 그래서 비상주 사무실을 여러 가지 이유로 하시는데요. 사실 그보다 더 큰 거는 저희가 노마드의 삶을 원하잖아요. 디지털 노마드. 사실 저희가 디지털 노마드가 아니었으면 이런 사업자를 내 생각을 했으면 여러 가지가 이런 도전을 하지 않았을 거잖아요. 근데 내가 제주살이를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 혹은 어떤 여행을 간다. 근데 집에 우편물이 뭐가 올지 몰라서 여행을 못 가는 상황이 돼요. 그렇네요. 근데 그런 우편물이 왜 중요한가? 정부가 대표님들하고 소통을 하는 유일한 창구가 우편물입니다. 물론 문자로도 안내가 가지만 저 역시 저희 코워크시티의 부가세 안내를 지금 문자로 4달째 못 받고 있어요. 모르겠대요. 뭐야? 세무서에 전화를 했어요. 아, 네. 모르겠대요. 안 가요? 그게 다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생겨요. 왜냐하면 세무서는 네. 어떠한 대기업의 대단한 이런 테크니컬한 그런 부서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등록 시스템에 등록을 하는 건데 그 시스템에 오류가 생기면 연락을 안 가거든요. 근데 그로 인해서 난 문자 못 받았어요 라는 이유로 세금을 제때 못 낸다? 의미가 없어요. 아, 그런 손해를 뭐 정삼천자거나 감가상각 해주고 그런 게 없지. 없어요. 다 그냥 당연하죠. 벌금까지 싹 다. 왜냐하면 우편물도 같이 보내기 때문이에요. 문자를 못 받을지언정 우편물이 가잖아요. 근데 우편물도 안 왔나요? 그럴 리가 없는데 우편물 배송 내역이 다 있거든요. 아, 그렇네. 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누락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어떠한 경우에는 증빙 서류 요청이라든지 뭐 여러한 소통을 시도를 해요. 근데 그 소통에 응대가 없으면 뭐 예를 들어서 이메일로 청구할 수도 있고 실제로 문자로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도 혹시 다 보시나요? 문자나 이메일. 보죠. 그게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세무서와 같이 정부는 좀 보수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어요. 우편물로 응대를 최대한 많이 하려고 하는 거고요. 우편물은 못 본 척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발송 내역 다 있고 네. 도착했는 거 다 알고. 다 있고, 네. 와, 그럼 이걸 발뺌할 수가 없네요. 그죠? 없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편물이 최후의 수단이자 최고의 수단이라고 여겨지는 게 맞고요. 근데 소통이 안 돼요. 어떤 증빙 자료 요청해도 답이 없어요. 그러면 이 사업자는 우리나라에 도움이 될까요?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수차례 이상도 응대가 답이 없으면 직권말소를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세무서에는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자가 한순간에 날아갈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 실제로 세무서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보셔도 좋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편물을 잘 관리하면 돼요. 우편물을 잘 관리한다는 게 뭘까? 편하게 관리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전의 경우에는 비상주 사무실 우편물 관리 예전부터 해줬어요.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우편물을 받으면 다시 집으로 재배송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핸드폰에 사진을 맞아요. 찍어서 저는 예전 이용했던 데는 네.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보내준다든지 그것도 좋을 수도 있어요. 다만 대부분의 경우는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제 거 모은 거 없어요? 그렇죠. 모은 거 없어요? 근데 요즘 폼 포비아라고도 하고 심지어는 텍스트 포비아라고도 하는데요. 누군가와 소통하는 것 자체가 되게 불편한 것도 맞고요. 내가 내 권리를 주장하며 요구를 하는 건데 그게 아쉬운 소리를 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고요. 때로는 어떠한 거 우편물 보내주세요 라고 했는데 돌아오는 답변이 없다니까요. 이렇게 답변이 오더라고요. 그럼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없어요. 없으니까. 그럼 불안하잖아요. 기분이 나쁘고 우선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사실 엄청난 비효율이다. 왜 대표님들이 우편물 서비스를 누리셔야 되는데 왜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먼저 수동적이셔도 되거든요. 근데 왜 능동적으로 하실 수밖에 없는 환경이 구성이 됐을까를 저희는 생각을 했고요. 저희 코워크시티는 수많은 우편물들이 오더라도 전국에 한 분이 뭐 50개 사업자를 저희 전국 지점을 다 하시더라도 전부 다 우편물이 도착한다면 실시간으로 대표님께 알림톡 문자, 이메일로 알림이 가고요. 놓칠 수 없게끔 알림을 보내드려요. 뿐만 아니라 저희 코워크시티에 마이 페이지가 있어요. 로그인 회원사가 되시면 이제 로그인을 하실 수 있는데요. 로그인을 하시면 나의 계약 지점을 다 보실 수 있어요. 뭐 50개 지점에 하셨다. 어느 세월에 다른 다 50개랑 지점에 다 연락해서 제 거 온 거 없나요? 관리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이 그렇죠. 일이고 다 그걸 취합하고 관리하는 것도 일이거든요. 저희는 한눈에 보실 수 있게끔 그럼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놓으신 네, 해놨습니다. 건가요? 네네. 아. 그리고 우편물이 올라가면은 실시간으로 그 마이 페이지에서 각 지점별 우편물을 다 확인하실 수
수 있으세요. 아, 로그인을 아이디로 하면? 네네. 그럼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에도 굉장한 투자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네네, 그렇습니다. 맞죠? 네. 왜냐면 저는 정말 아날로그식으로 SMS 그러니까 문자로 받았거든요. 그럼 잘 안 보여서 이게 확대를 해서 보면 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서 전화해서 혹시 그거 따로 더 실 좀 좋게 보내줄 수 있나 이렇게 제가 확인했었던 기억이 있어서 네네. 회사에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하신 것 같아요.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부족하다는 이유 자체는 투자라는 거는 금액과 규모를 가지고 정의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손정희 회장이 위워크에 를 투자를 했잖아요. 그럼 위워크가 좋은 일을 한 건가요? 손정희 회장이 좋은 일을 한 건가요? 아니에요. 투자를 했어도 결국 고객에게 좋은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면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역시 저희가 더 많이 제공을 해드리고자 하는 서비스가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지금도 실제로 개발 중이고 또 다른 서비스는 다음 달에 또 출시가 되고요. 이제 계속 재밌는 누리실 것들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릴 예정이니까 좀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와, 혹시 파트너사한테는 무슨 혜택 없습니까? 파트너사 혜택을 좀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표님. 사이클럽 저희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자, 컷 편집. 네, 농담이에요. 이러니까 업계 1위를 할 수밖에 없으실 것 같아요. 혹시 개인적인 질문이지만 직원 한 몇 분 정도? 저희는 대표 둘 직원 넷이에요. 직원 넷. 근데 그게 나머지는 다 시스템으로. 네네네. 와. 저랑 이제 저희 김현신 대표님, 저희 네. 이제 누님이신 공동 대표님이 웬만한 개발을 혼자 다 하세요. 그래서 개발이 아니라 저희는 이제 노코딩이라 그래서 개발 없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해요. 개발 없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럼 총 직원이 6명. 그렇죠. 네. 와. 임직원 다 해서 6명. 이사님, 우리는 직원이 더 많은데 왜 이래 안 돼요? 개인적으로 좀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네, 진짜.